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언론들이 매우 훌륭한 정상회담이었는데 해석을 안 해줘서 제가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겸손은 자, 정상회담 이야기. 트럼프가 이제 중요한 협상 전에 갑자기 판을 깬다거나 북한과의 첫 회담 때는 아예 판을 깨버렸어요.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달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어갔죠. 그게 아니면 아주 센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트럼프 특유의 아주 깡패 같은 전략인데, 기술인데. 근데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 번 봤지만. 왜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왜 저걸 올렸을까? 그리고 왜 오해라고 했을까? 다시 저렇게 숙청이라고 쓰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트럼프 본인 입으로 오해다 그러면서 마무리되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다급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유, 루머예요, 루머.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래.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목사 숙청 혹은 뭐 오산 압수수색 그게 미군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저 SNS를 쓴 게 아니다. 일부러 회담 직전에 그런 걸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세적 포지션으로 밀어넣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플러스 오늘 덧붙일 해설이 있는 그저께였나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도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정상회담 직전에 백악관을 찾는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그 맞은편에 두 정상이 저렇게 만나면 그 화면에 안 보이는 쪽에 카메라는 정상을 향해 있는데 그 카메라 뒤쪽에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든 않든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숙청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계예요. 예니첸 쪽에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맞은편에 있던 기자들 쪽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장면을. 빨리 진행하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맞이했는데 맞은편에서 그 숙청이라는 거 걱정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그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건 저런 걸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거 짧게 말해요. 그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Have a great meeting. 가짜뉴스라고 하죠. 페이크뉴스. 숙청이라는 말은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게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자신이 그렇게 믿어 쓴 게 아닌 겁니다. 저 숙청이란 말은 한국 보수 개신교 또는 한국 극우가 미국의 복음주의 또는 미국의 마가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이재명이 목사를 숙청한다. 이재명이 윤석열 김건희 야당을 숙청한다. 이재명이 주한미군을 털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채널을 통해서 백악까지 밀어 넣었고 트럼프는 그걸 SNS 쓴 건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쓸 때부터 이미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트럼프가 깡패 미치광이 전략을 쓰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거든요. 절대. 바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를 자신에게 전한 복음주의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굳건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자신에게 후원과 표를 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래요. 다음 중간선거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원과 표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 통로로 해서 들어온 숙청 이거는 이재명을 압박하는 협상 기술로 써먹을 수도 있겠는데 가짜뉴스지만 그래서 SNS 쓴 거예요. 후원과 표를 잃지 않고 또 협상의 주도권을 위해서.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는 한국을 잃어서도 안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마지막이 그 마스가였죠. 뭐 연설 장면으로 잠깐 봅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저게 마지막 일정이에요. 저거 안 하고 그냥 가면 트럼프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를 잃지 않으면서 한국을 압박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되 동시에 한국을 그렇다고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죠. 그러네요. 원래 국가 간 협상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원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 돌발 상황에서 힌트 한마디 준 겁니다. 그거 자기가 써놓고 숙청이라고 그 말이 문제가 되니까 저 가짜뉴스야 한마디 힌트를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머리가 팽팽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중간에 그 주제가 나오니까 자신있게 준비된 말을 하죠.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오해지 오해 루머지 자신의 입으로 받아서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궁금했다면 되물었겠죠.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반박하고 묻거든요. 그게 아니고 트럼프는 그게 가짜뉴스인 줄 알지만 자기 입으로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지지 기반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나한테 줬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저 트윗을 하자마자 마가 멤버인 고든 창, 우리가 계속 다뤘던 열흘 전에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한미동맹 망친다고 쓴 그 고든 창이 트럼프가 숙청 SNS 쓰자마자 뭐라고 거기다 답글을 달았냐면 리무브리 이재명을 제거하라. 저 사람은 아싸 우리가 말하게 먹혔구나. 그래 이재명을 제거해 하고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저기에 국내 극우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역시 토항상 그러면서 막 엄청난 댓글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들도 잘 다뤄야 돼요. 하지만 한국도 필요해. 리무브 할 수 없지. 이재명 대통령 절대로 마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중간에 그게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해명을 하니까 그래 그럼 잘못 알려진 오해구나 하고 현장에서 자기가 오해가 풀렸다는 식으로 마가를 자기 손으로 욕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도 붙잡아 둘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숙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잘 풀어준 거지. 트럼프로서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색이 만면하고 정상사진 보시면 웃는 사진이 많아요. 아주 흡족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한테나 스마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다 한꺼번에 풀어주니까 스마트하다 만족스럽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이 상황이 전체로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숙청 SNS 같은 1시간 후에 그 미국 비서실장을 만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봅시다.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 그 SNS 보고 나서 1시간 이에 비서실장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가짜뉴스라고 했겠지. 비서실장끼리 만난 걸 이해하려면 루비오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루비오라는 사람이에요. 마코 루비오. 이 사람은 국무장관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국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동시에 백악관의 안보실장 이 두 직책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 역사상 키신저 이후 최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졌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반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걸 얘기해요. 현대화. 이거는 말만 바꾼 거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미군이 요구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군대를 북한을 억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이미 합의가 됐던 15% 관세 협상까지도 깰 수 있다.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쪽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와 중국 관계에는 파탄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군대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적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탄인 거지 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는 비행기 내 기내 간담회에서 예정에 없이 길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중국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중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봅시다. 외교에서 친중 현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으니까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고 해야죠. 딱 선을 그었어요. 어디까지 갈 건지. 미국 가기 직전에. 이건 보도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도 있다.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자, 이게 이제 루비오 요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에요. 루비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 레드라인이다. 미리 밝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루비오가 그 레드라인을 넘으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루비오의 생각인지 반중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트럼프의 생각인지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주변에는 트럼프 생각이라면서 광을 팔면서 시끄럽게 구는 그런 참모들이 많아요. 그 루비오가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어디까지 트럼프 생각이고 어디까지 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담은 건지 그걸 알아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하고 회담을 깨고 나오더라도
나오든지 깨고 나온다는 보관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받고 나올 건지 그 진실을 알아낼 상대로 비서실장을 지목한 겁니다. 이 SNS에 대한 트럼프의 진짜 생각이 뭔지도 알아야 했었지만 그렇게 비서실장을 지목했고 그러자 얼음공주라고 알려진 트럼프 주변의 여러 호들갑들을 다 차분하게 정리하는 냉정한 얼음공주라고 알려진 비서실장도 그 아이디어 좋네 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한 라인이 형성됐고 그래서 회담 직전에 트럼프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것이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있게 정상회담에서 자기 입장을 정리했고 그러자 트럼프가 만족스러워서 오케이 그걸 루머지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수. 이렇게 외교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정상회담 우리 것도 보고 여러 나라 것들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폴리티컬하고 미국 이제 정치 전문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의도 소식지.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비법을 잘 보여줬다. 트럼프를 매료시켰고 그것만으로 승리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치권 내부의 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와 이거 잘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 이거 영리한 문구였다라고 평해요.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주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분위기 반전된 거예요. 그 전에 복음주의 마스가가 백악관에 자기들 커넥션 가지고 막 소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리무브 우리 이재명 안 돼 반일 반미주의자야 막 공격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 지지 기반이 이런 걸 보내니까 SNS까지 쓴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뒤집어 줘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뒤집을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그래서 반전시킨 거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로 분위기 반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구상을 내놨잖아요. 당신 피스메이커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대응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들었고 그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윤석열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외교 바보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럽에 또는 미국의 전문가로부터 한국이 국제사회에 더 이상 변수가 안 되는 나라. 지난 3년 동안 한국을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아무런 변수가 안 되면 없는 걸로 칩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대신 물어보면 되잖아. 윤석열 집권 이후에 변수가 아닌 나라가 됐다는 말을 저는 미국 유럽 전문가한테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해준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에 걸맞는 국제 외교를 처음으로 하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힘을 깨달았다. 나중에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될 시대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언론들이 매우 훌륭한 정상회담이었는데 해석을 안 해줘서 제가 또 명비어천가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냥. 자, 겸손은